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광산 사업에 있어서 조금은 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고물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시광산 사업 또는 전자스크랩 사업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물업은 구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시광산 사업은 금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물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구리보다는 고철이 핵심인 분들이 있고 화재가 핵심인 분들,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이 핵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도시광산 사업이나 전자스크랩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고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한 금과 관련된 기판 또는 전자스크랩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한다고 금과 관련된 이외의 것들을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고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구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팔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런 고철, 비철 등도 최대한 잘 분류해서 제값을 받아야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에 고철이 30톤 정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대충 팔고, 알루미늄, 구리 각종 전선들이 한 달에 톤 단위 넘게 나오는데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팔았던 시간이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도시광산 사업을 하게 되면 기판과 같은 전자스크랩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도시광산 사업에서 가장 큰 핵심의 모토인 작은 것도 모으면 큰 태산이 된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상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판이 들어있는 전자기기들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비철이나 고철 등을 잘 선별하여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얻는 습관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으면 큰 수익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철 등을 모으실 때 아주 정교하게 분리하셔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도 이물질 없는 것들은 없는 것대로, 있는 것들은 있는 것대로 잘 모으셔야 하고, 구리 역시 상동, 파동 등으로 잘 구분하셔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판들도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같은 종류로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도 잘 분리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기판이나 전자스크랩 등은 이보다 더 훨씬 가격을 잘 받을 수도, 또는 반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이나 기판이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도시광산 사업은 얼마나 품목 등을 정교하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샤시와 B샤시가 섞여 있으면 B샤시 가격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카드도 같은 종류의 그래픽카드이지만 하나는 고철과 알루미늄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하나는 고철과 알루미늄을 제거한 그래픽카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판들이 섞여 있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 기판을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 그래픽카드처럼 보이지만 이 카드 기판은 서버나 통신장비에서 나오는 카드류입니다. 이 카드류 기판은 그래픽 카드류보다 금의 함유량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결론적으로 도시광산 사업이나 전자스크랩 사업도 얼마나 좋은 기판들로 모아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좋은 기판들을 많이 수집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그런 기판들을 정교하게 잘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 모은 기판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주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경쟁력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얼마 나올까? 응? 이거 3천?